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1일 젊은 애들은 빼빼로데이라고 하던가요? 빼빼로데이 일자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은 많이 바쁘시죠? 예, 월요일 날은 바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제가 전에 직장에 다닐 적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허구한 날 직장에 다녔잖아요. 근데 월요일만큼 아주 힘들어요. 예, 토요일에 일요일 날 쉬면은요, 월요일 더 힘들어요. 평일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한동훈이 추진하는 그 감찰관, 특별감찰관, 그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신인척을 관련한 그것을 의총, 국민의힘 의원 의총에서 토론해서 표결 없이 결정한다. 그러나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에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뭐 원래 거대 야당이니까 예산 뭐 마음대로 주물르지 않습니까? 뭐 그 거기서 예산을 감찰부에서는 싹둑 잘라버리고 법무부에다 곱빼기를 얹어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아직 예산결산위원회든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심보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한국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김정은이의 그 핵 개발,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게 한국의 엄청난 큰 국방의 그 안보에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주둔한 미군 주둔 그 방위비 분담금 10배를 10배를 올린다는 거 그걸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요. 뭐 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갔죠. 이제 그게 외교술이고 이제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는 남달리 참 잘하십니다. 남달리 잘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미국의 그 언론에 이렇게 저기 오르는 걸 보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가 물어본 것이 한국 그 조선업계, 한국의 배를 짓는 조선업계는 이거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을 하자. 미국에는 조선업계가 다 완전히 아주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하고 협력을 좀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벌써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원전입니다. 원전.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원전 확대입니다. 원전 발전소. 이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원전인데요. 원전 중에도 소형 원전.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라는 건 지역에다 많이 세우는 거죠. 근데 소형 원전은 그 지금 현재 기존 그 큰 그 원전보다
안전도가 더 확실히 보장되고 안전도 그다음에 그 설치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트럼프가 소형 원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같이 또 그것도 협력을 해서 미국에도 많이 설치하고 외국에도 같이 협력해서 수출을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국의 그 대박을 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 언론에 많이 외국의 언론에 많이 비춰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전은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가 원전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또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세계에서 원전 발전소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나가고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는 손해를 볼 거 없죠. 뭐 우리나라 뭐 기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슨 부속 제품 거기 그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수출할 수 있잖아요. 이 원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죠. 이 문재인이가 탈원전해가지고 아주 원전을 하나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 그래도 문재인이 그 당시에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 좋으니까 저기 원전 저기 이 설치를 좀 원전 수주도 좀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그때 직접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찍어보면 나와요. 그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걸 들었지 그 외국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자기 나라는 탈원전에서 원전 안 하면서 우리 보고는 해라. 그거 뭐야? 그 위험한데 니네 나라는 해가 니네 나라 망해라. 그런 뜻이야 뭐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는요 문재인이 같은 사람 생각하면요 참말에 그 애들 놀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그 대통령의 영화를 한번 보고 탈원전 해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괜히 하는 말이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동훈이의 그 특별감찰관 밀어붙여서 하겠다. 근데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요, 뭐 특별감찰 세워도 되고 뭐 안 세워도 되고 그런데요. 그 뭐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는 아예 없었잖아요. 제2 부속실만 있었죠. 김정숙 씨 관리하는 부속실. 김정숙 하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있었죠. 근데요, 특별감찰관을 그 임명할 적에 그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 이북의 북한의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하는 거 인권재단 그거랑 같이 그 이렇게 요구해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게요. 대한민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안이 있으면 요구하는 을 받으면서 하나 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그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아닙니까? 이게 정치. 야당이 요구하는 을 요구했으면 여당에서 요구하는 을 내고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하는 거. 이게 정치인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 인권재단에 이사라는 걸 갖다가 입 딱 다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뭐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감찰관만 설치하겠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 주고받게 이거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양보하고 그 야당의 요구안만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죠.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4일 날 특별감찰관을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그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그걸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그 결정하게 되는데 이 한동훈이는 특별감찰관을 오전에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에서 감찰관을 갖다 의총에서 반대해서 결정을 안 하게 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그 국회 그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다. 이런 뭐 꼼수가 들어있는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14일 날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은 야당과 법원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14일 날 그 다음 날 15일 날 이재명이 1심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고가 있거든요. 징역 1년 반, 1년 뭐 이렇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선고가 있잖아요. 25일 날은 그 저기 선고가 또 있잖아요. 25일 날. 이게 이달에 두 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야당은 거리에 나와서 뭐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토요일 날 그 집회할 적에 꼽살에 끼어가지고 자기들까지 민항만은 해보니까 인원동원이 되질 않아. 왜소해? 그러니까 민노총 하는 데 가서 꼽살이 꼈다. 이렇게 꼽살이 저기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재명이 방탄은 구멍이 다 뚫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고요. 야당에 있는 국민들도 야당에 있는 그 당원들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주 달고 달았어요. 다 너무 허들허들 다 구멍이 뚫렸어요. 이재명이는 더 이상 그걸 끌고 나가서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참 정치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지만요. 아주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아이들 투정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야당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선언 정태에서 그까지 못 필요했어. 그때 용산 대통령실 특별감찰만 임명하면 돼. 이 주장 아닙니까?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생각해 볼 때 용산에 특별감찰관을 주게 되면은 특별감찰이 다 검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용산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음성적으로 정보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그것은 그 당원들이 보게 되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지금같이 정치 스타일로 해가지고는요, 많은 사람들, 이 원로들, 국민의힘 원로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대표로 자기 주장하고 뭐 용산 그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사과해라, 그다음에 김건희 씨 무슨 그 특검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무슨 사과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뭐 한다, 많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거는 옛날에 얘기하는 식으로는 장님 제닭 잡아먹기입니다. 장님이 옛날에 닭서리도 있잖아요. 닭서리. 남의 닭을 좀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자꾸 보니까 자기네 집이 닭이었다 이거지. 장님 제닭 잡아먹기다. 여기가 한동훈이 하는 이 지금 현재 스타일이 그렇게 준어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님 제닭 잡아먹기다. 하여튼 한동훈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또는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퇴를 부르짖고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그 여당의 대표면 야당하고 투쟁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야당하고 해야지, 왜 자당에 그 김건희실이라든가 자당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흔들고 끌고 그러냐. 우리 꼴 보기 싫다. 정치하는 스타일이 제정신으로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비판이 많잖아요. 지금 사퇴 집회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만회하기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예산안이요. 예산안은 참 웃기죠. 예? 참 물론 뭐 야당은 뭐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요. 해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한 거는요, 검찰의 특갈비 특검비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500억 정도를 깎아버렸어요. 500억 깎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요구안을 한 걸 가지고 깎아버렸다예요. 대개 뭐 10% 15% 일부씩 깎는 거는 뭐 국회나 또는 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뭐 도의회나 시의회, 구의회에서 군의회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500억을 아주 그 특활비 특검비는 영원 100% 잘라버렸어. 그래놓고 법원에는 240억을 곱빼기를 아주 두둑하게 얹었어요. 240억. 이건 정부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빼기를 얹어줬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전에 안 하던 스타일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뭐가 됩니까? 검찰은 조사하고 이재명이 조사하고 뭐니까 뭐 탄핵한다 무슨 특검한다 맨날 그거 하더만, 지난번에 탄핵한다 해서 대법원에 가서 기각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니까 검찰은 500건 아주 그냥 특검비, 그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 입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회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 그 검찰은 500억을 다 깎아버렸어. 그리고 법원에는 정부 예산안 세웠는데 그 위에다가 240억을 얹어줬다. 참말로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런 국회 300명씩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런 국회 300명씩 두는 건 뭡니까? 이게 300명씩 두면 더 잘합니까? 100명만 두면 어때요? 미국의 상원 의원이 그 넓은 나라에 100명인데, 참,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우리 한국 그 저기 2세 그 한국 2세가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원 의원 당선. 그냥 100명 중에 하나 끼인 거예요. 미국 그 상원에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올라가. 전에 하원으로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몇 명씩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LA 갔을 적에 LA 그 사는 그 김 누구라는 그 의원이 그 하원 의원인데 그분도 좀 만나고 또 저 지방 LA 그 지방 그 시 지방 의원도 좀 이렇게 제가 만나보고 같이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건 처음 한 번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검찰에서 500을 딱 깎고 법원에 대한 240억을 준 거는 15일 날 25일 날 선거 재판을 앞두고 법원한테 잘 보이기 아니냐 이거예요. 잘 보이기. 잘 좀 봐주시오. 잘 좀 봐줘.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봐주고 뭐하는 법원이래 보냐? 그 법은 법원은 때려쳐야죠. 법원은 자기 동생이고 자기 아버지고 자기 이렇게 뭐 형제고 간에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눈 감고 재판해야 됩니다. 눈 감고 법과 양심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전에같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적에 말이죠. 건설 사건이고 뭐해서 50억 그럼 나온 얘기 말이에요. 이재명이 그 법원에서 그 무혐의 나올 때 말이죠. 그거를 대한민국 그 법무부 역사상 아주 5점 똥수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법원에 있었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법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애들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한국 역사에 큰 오점을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선 만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오점이 되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 야당은 어떻게든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240억을 얹어줬다고. 예이라 이 고얀 사람들 같으니라고. 고야잖아요. 고얀 사람들 아니냐고. 고얀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국회의원 국민대표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참 딱도 오고 딱도 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당선돼서 제2기 대통령을 하잖아요.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는데요. 취임할 적에 한국에 어떻게 될 거냐. 이 전에 요구했던 그 주둔군 미군 주둔군에 대한 주둔비 그 분담금 10배를 올린다는 거. 이 10배면 엄청난 그 손해 아니에요. 지금 현재 1조 한 3천 몇백억 정도 지금 이제 부담을 한대요. 10배면 13조, 14조 정도를 갖다가 부담을 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이 많이 들어갑니까 갑자기. 뭐 30% 40% 이렇게 인상하는 거는 이게 인상이 됐는데요. 갑자기 10배 한다. 그리고 이북에 대한 원전을 기정사실화해서 원전 핵 그 개발 이북인 그것을 핵을 인정한다. 이북에 대해서. 그럴 적에 한국의 지금 국방부의 이 정부의 안보 계획을 전부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들 했는데요.
이번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한국의 조선업은 최고다, 뭐 세계 최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과 같이 하자. 그래서 조선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트럼프의 그 참모들 얘기 중에는 트럼프가 이거 아주 그 희망하는 소형 원전 그거를 한국에 지금 현재 앞서가니까 한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걸 하자. 그래서 이 조선업계하고 원전업계는 아주 대박을 맞은 거 아니냐, 르네상스를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의 큰 세계 시장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것이 트럼프 시대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쪽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 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 원전하면요 참 100번 얘기를 해도 문재인이 참 위험한 인물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원전 그거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 전기 이 생산하는데도 차질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고요. 문재인이 탈원전해가지고 그 원전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건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시장에 원전 수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정책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요 그저 민정에 나오면 뭐 이게 문재인도 찍어대고 뭐 이재명이도 찍어대고 이런 거는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는요 그거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에는 아주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국가와 민족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은 누가 나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 5년 동안 문재인 같이 그저 나라에 대해서 뒤죽박죽 만들고 그저 북한의 눈치나 보고 USB나 건너주고 뭐 귤이나 갖다가 그냥 전부 갖다가 입에다 퍼주고 뭣도 퍼주고 뭐 동해안에서 모두 막 실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그 뽑은 사람들도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투표는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세계 발전되고 그리고 세계 그 경제 선두주자가 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봐서는 국내 정치는요 좁쌀 정치한다. 좁쌀 정치한다. 지금 현재 국내 정치를 가지고는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문제도 그렇고요. 여권에도 있는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유부단해요. 정치를 너무 애송이들 같이 해요.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집안만 휘짓고 말이에요. 집안에다가 침 뱉고 이런 거는 정치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개인 노름입니다. 노름. 개인 노름. 저는 이번 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힘내시고 이번 주도
희망을 갖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일 날 아시죠? 기대하셔야죠. 15일 날 우리나라 법치가 살았느냐? 이 법치가 죽었느냐? 아니면 눈치만 보냐? 그런 우리 법치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15일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저는 15일을 아주 지금 현재 아주 빨리 좀 왔으면 이제 나흘 나왔습니다. 나흘 빨리 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